계속되는 유료 서비스. 그는 분명 실종됐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기록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종 다음 날에도 그의 구독 서비스 결제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유료 서비스까지 추가됩니다. 죽은 사람이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39살 직장인 한도윤의 실종으로 시작됩니다.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갑과 노트북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형사 장태민은 금융 기록을 확인합니다. 실종 당일 이후 카드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결제 내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영화 구독, 온라인 강의,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앱까지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도윤은 새로운 서비스 가입을 싫어했고 항상 최소한의 구독만 유지해 왔습니다. 수사팀은 계정 접속 기록을 분석합니다. 로그인 IP는 여러 해외 서버를 거쳐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회 접속 흔적입니다. 처음 가설은 단순 계정 도용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결제 패턴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 월말에만 결제를 확인했고 사용량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정확히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자동 갱신만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장태민은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수사팀은 서버 로그를 정밀 분석합니다. 특정 시간에 반복 실행되는 스크립트 흔적이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된 자동 결제 매크로였습니다. 누군가 도윤의 과거 결제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이후에도 소비가 이어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도윤은 중소기업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최근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 감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동료 직원 이준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IT 전공자 출신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과 가까운 동료였고 사건 직전까지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준혁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실종 당일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중간에 1시간가량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사팀은 도윤의 클라우드 계정을 복구합니다. 삭제된 파일 일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흔적이 발견됩니다. 설치 시각은 실종 전날 밤. 더 놀라운 점은 그 프로그램이 도윤의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사들은 가설을 세웁니다. 이준혁은 도윤을 살해한 뒤 실종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자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멈추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구독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디지털 흔적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매크로 서버 접속 IP를 역추적한 결과 도심 외곽 공유 오피스 한 곳이 확인됩니다. 해당 사무실은 이준혁이 개인 프로젝트 명목으로 임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본체에서 자동 결제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발견됩니다. 코드에는 도윤의 소비 패턴 분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취향의 변화였습니다. 도윤은 평소 특정 재즈 채널만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계정에서는 인기 차트 음악이 재생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만 반영했지만 실시간 취향 변화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앱 가입은 도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장태민은 말합니다. 기계는 습관을 흉내낼 수 있지만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추궁 끝에 이준혁은 무너집니다. 그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도윤을 설득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격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실종 당일 그는 도윤을 외곽 창고로 유인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처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매크로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금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 사용도 멈추되 구독 서비스는 유지해 생활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취향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은 그렇게 종결됩니다. 우리는 매달 자동 결제를 합니다. 편리함 속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의 계정이 계속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계산된 연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유료 서비스 살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